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8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89일 차입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거. 누구 거요? 성공은 내 거. 당신 거, 내 거예요. 내 거, 당신 거. 같은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네,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에 6번째 줄. 이제 여기서부터 가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상태가 이해됩니다. 우리 세상의 상태 이해가 돼요? 아직 좀 한참 이해를 더 해야 되긴 해요.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세상도 이해가 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운이 없는 것은 그냥 바나나를 움켜쥐다 보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된 거야 이제 확신이 쓰게 되면서 안간힘을 계속 쓰게 된다는 거 이런 한 가지 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상태를 그냥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본체 근원이 내가 또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의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삶을 더 이해가 되고 더 높은 층에서 모든 삶이 이제 더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네. 아주 좋은 원숭이라면 분투하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탈진 상태에서 우리 문 밖을 보고 전구가 번쩍 켜질 것입니다. 꼬물꼬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아, 고난이 꼬물꼬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나나를 움켜쥐는 양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영구히 가두기에 딱 알맞다는 거예요. 그 바나나를 보고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안 잡혔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잡히면 또 계속 더 잡힐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그 속에 우리 속에 갇혀져 사는 게 우리의 삶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계속 했다는 거.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영구히 가두기에 딱 알맞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세계는 경쟁이 전혀 없을 때, 전혀 없는 진정한 성공의 세계는 경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유, 여기 경쟁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예요? 아주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삶을 그냥 경쟁하면서 빼앗길까 봐 빼앗으려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무의식적으로 삶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의 세계는 경쟁이 전혀 없는데 엄청 그랬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전에 뿌린 것에 의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뿌린 것에 의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제 그런 조금씩 다른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근원은 똑같은 거예요. 근원은 똑같죠? 네, 잠시만요. 선풍기를 켰더니 코가 간지러워지려고 그래요. 계속 한쪽으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경쟁이 아직도 그러니까 전보다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제 돌봐주는데 엄마는 3명이든 5명이든 자기의 능력껏 아이를 낳아요.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3이든 5이든 뭐 8, 10명 뭐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딱 태어나면서 엄마만 내가 엄마 에고가 그런 거죠. 엄마를 내가 차지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오빠와의 경쟁, 동생과의 경쟁. 엄마랑 오빠랑 있었는데 또 동생한테 가면서 빼앗겼다. 오빠한테 빼앗았다. 뭐 경쟁 구도로 그냥 이 삶이 왜냐면 200 이하의 에고 자체가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이 생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딱 뭐야. 그러니까 요새 계속 각성하는 게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가죠. 또 계속 풀어요. 이렇게 가요. 긴장하는 거예요. 풀어요. 그게 한 3번, 4번, 5번 정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기억하는 게 3, 4번. 긴장했다가 풀고.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공격받을까봐 긴장하고 빼앗길까봐 긴장하고 긴장하고 사니까 이제 어깨가 그래서 제가 요번에 범죄도시 보면서 막 죽이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막 있잖아요. 여기 한 곰이 10마리 앉아있는 것 같았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줄 알고 그 영화인데 스크린인데 그쵸?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어이 막 세상에 막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피 터지고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래 막 내가 막 죽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이제 그런 긴장하는 거 그게 완전히 어릴 때부터 그 에고 자체가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뭐 여러 뭐 5 중에 막내든 그죠? 셋만 있든 혼자가 있든 혼자가 있어도 뭔가 더 엄마한테 대한 저항감 그럼 혼자 있다고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또 일한다고 또 놔두고 갈 수도 있고 여러 환경들이잖아요. 그거 이제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선택한 것이고 어쨌든 200 이하의 감정적일 때는 항상 내가 이 기쁨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이제 이 의식 공부 시작했을 때 그 전에부터 이제 제가 책 미팅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팀들한테 거기에 사랑은 감정인 사랑의 감정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전에 그러셨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이 감정이 아니지? 그때는 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가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의식, 그 본연의 그 자체, 근원의 자체라는 거예요. 근원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데 감정이 그냥 사랑이 조금 어두워져 있을 때 점점 밝기가 그렇죠. 그래서 200 이하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본연의 그 자체가 있고 내가 거기 안에서 이제 신념 체계가 막 두려움과 이 에너지 의식 자체가 막 어두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밝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 이하는 이게 공격받을까 봐 공격하려고 에고 자체가 감정이 피해자로서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공격하고 공격당할까 봐 어떤 그 구도에 있잖아요.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해결될 것이 해결되는데 나는 뭔가를 안 가르쳐주고 쟤네들이 있잖아요. 막 저그들끼리 하는 거 또 막 그러시는 분들 또 있죠. 저는 제가 하는 사업에 그룹이 8개인가요? 9그룹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해준 그 스폰서님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탑 스폰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있잖아요. 나를 빼서 어떻게 할까봐 막 있죠. 소외될까봐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뺄까봐. 그 빼겠어요. 아직 못 믿는 거죠. 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날 뺄까봐 막 한달복달 하는 그냥 내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뺄까봐. 빼긴 뭘 빼요. 다 차곡차곡 있잖아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알아질 때 위에서 뭔가 단합이 되고 해결이 돼야 그 밑으로 가지 단합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뿌려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 지네들끼리만 하고 나는 빼버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이 의식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상당히 엄청나게 좋으세요. 서로 이렇게 왜 그런 거 없이 챙겨야 하는 어떤 챙기는 그런 의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소외될까 봐. 막 그게 어릴 때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신 분들은 어디를 가도
여기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가정 안에서도 소외된다. 다른 데서도 소외된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 어릴 때 3살 이전의 상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더 강력하게 가져오느냐 적게 가져오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감정적인 거, 동물적인 거, 공격당하고 뭔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성공의 세계는 경쟁이 없는 상태, 소외당한다. 성공한 사람이 소외당한다라는, 소외당했어라는 걸 느끼면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전업에 많이 뿌린 다음에는. 그거 빼고 지금 내가 그건 전에 과거에 했던 걸 그냥 받았을 뿐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다, 뺏는다, 뭐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구나. 나 혼자 그러는구나. 근데 그게 없을 때 진정한 성공이 온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 그래서 볼게요.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생각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세계는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을 태어나면서 엄마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빠랑 경쟁하다가 뭐야 이거는 오빠한테 엄마를 뺏어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서 그런 느낌만 있더라. 근데 가만 생각하면 엄마는 그게 뺏기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엄마는 오빠도 나도 동생도 다 사랑하고 항상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해주셨던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근데 그냥 그 행위만 있어서 그냥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의 정신세계에서 못 받았다라는 다 200 이하에서는 못 받았고 결핍만 있는 거지 많이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받았다고 현재의식에서는 해요. 우리 엄마는 내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엄마는 내 거였었어요. 엄마는 날 잘해줬어요. 뭐 했어요? 라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거는 받았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내 의식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풍요로움이 확 들어와 있질 않다는 거죠. 아하가 되어야 되는데 아하가 되지는 않고 현재 의식에서만 그래서 그랬었을 것 같아.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벌써 이 3살 이전에 세팅되고 자라오면서 그게 먼저 빼앗겼어 라는 것부터 해서 결핍이 시작이 되면서 다 잘해주고 아닐 거야. 의심하면서.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라는 거를 무의식에 세팅이 돼서 세상 삶이 결핍과 의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알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가 이해가 된다 하는데 진짜 이해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제대로 아직 이해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경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항과 욕망 자체가 그냥 있구나. 그냥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정상에 이르면 그곳에는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면 경쟁이 전혀 없는데 저는 저희 회사가 너무 좋은 게 경쟁이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1등을 한 명만 뽑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은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닌데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보상 구조 자체도요. 나중에는 누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전업에 뿌려놓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똑같이 돼요. 이렇게 된 구조가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직사각형 구조가 돼요. 그냥 각자 갖고 온 대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전혀 경쟁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구도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경쟁을 하나.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소개한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경쟁해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비슷한 들어옴 속에서 나는 먼저 앞서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내 역할만 하는 거죠. 역할만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되어 있어서 제가 56년 동안 습관이 되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56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뭐라고 그러시더라? 뭐 아메바부터 공기와 뭐가 만나서 뭐 아메바가 된 게 46억 년 전부터 그게 벌써 그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46억 년 전, 46억 원, 발음이 안 돼. 46억 년 전부터의 익숙해져 있던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게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인 거예요. 요새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전보다 두려워하거나 샤리샤리한 이런 느낌도 두려워서 불안 초조한 느낌도 진짜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진 걸 느껴요. 요번에 제가 범죄도시 보면서 처음에 몰랐단 말이에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마동석만 보고 왜 진짜 코믹한 범죄도시인 줄 알고 완전 유머스러운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죽이는 거 없지 했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아니 못 들었대요. 제가 그거 2번 보신 분한테 어제도 내가 그랬잖아 찌르는 건 없지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길래 없는가 보다 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갖는 거예요. 보셨나 봐요. 홍혜진님은 봤어요. 근데, 근데 선생님이 그대가 조국 보러 그랬다가 없는 말에 범죄도시 딴 거 보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 소리 안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못 들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고 나는 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건 줄 나 혼자 착각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봤는데 처음부터 무슨 허 들판에 있잖아요. 무슨 좋은 차도 아니고 봉고차에 싣고 가가지고 저 분명히 봉고차에 저 들판에 뭔가 딱 거기에 딱 나타난 사람들부터 해서 등짝부터 막 샤리샤리샤리 있잖아요. 막 벌써 등짝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는 저는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몰랐는데도 벌써 그 분위기에 저 샤리샤리샤리 하는데 야 내가 이거 왜 이러고 느끼고 있지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찔러 죽일 것 같고 내가 잡혀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하게 느끼는 전에 느끼지 않았던 심하게 느끼는 걸 또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하려고 데려갔구나.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거야 다시. 근데 그만큼까지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만큼이 뭐예요? 요새는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그 두려움에 불안과 초조에 아빠가 술 드시고 들어오는 날을 알아요 제가. 왜? 엄마한테 주의가 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당신이 알지. 벌써 그 전날이나 아침에 아빠를 푹 찔러요. 기분 상하게. 그래서 그날은 술을 먹고 와서 왜 있잖아요. 똑바로 제정신에 소통이 안 되세요. 엄마 아빠가 제정신에. 그러니까 술 먹고 왜 하고 하니 그러니까 벌써 엄마는 당신이 푹 찔러서 그 불안감을 더 자극을 해서 술 먹고 막 이거를 저희 엄마도 불안 초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불안 자체였다. 초조한 자체였다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엄마를 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푹 찔러갖고 아빠가 술을 먹고 에 하는 막 그러면 이제 제가 엄마한테 주의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한테 주의가 가 있으면 벌써 제가 아는 거예요. 벌써 오늘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아빠가 오늘 술을 드시고 오시겠다. 뭔가 있어요. 엄마의 불안감 때문에. 그러고 나면 벌써 초저녁에 불안해하다가 자요. 불안해하다 자다가 바로 뭐야? 왜 하면 벌써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불안하고 막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 초조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처음부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가 습관이 되어 있었더라. 습관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중독은 습관이야. 근데 뭐가 중독돼 있어? 우린 불안이 중독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원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뭐 나는 뭐 알코올 중독 아니지, 나는 게임 중독 아니지, 나는 뭐 도박 중독 아니지, 특별한 아주 상처가 큰 중독만 중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중독만 특별한 왜 진짜 정신과 가야 되는 뭔가 막 이런 것만 중독인 줄 아는데 제가 불안초조가 아주 근원에서부터 엄마가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엄마는 나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평생 그랬던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걸 내가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와서 습관적으로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는가 봐요. 범죄도시 본 게 잘 본 거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 못 알아들어 주셔서 제가 찔르는 거 맞아요. 찔르는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들은 게 참 다행이네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불안초조한 거를 그냥 등줄기에서부터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어. 내가 왜 이러고 돈 주고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이랬거든요. 내가 돈 주고 보는데 왜 이래. 감동 영화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탑건 보고 싶어요. 다시 한다 하더라고. 22일이 언제야. 다 이번 주 수요일이네. 근데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특별한 불안감이 막 전에는 이제 내가 왜 먹는지 몰라. 근데 왜 먹는지 몰랐어. 근데 중간에 내가 뭔가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살이 그러니까 외로운 걸 싹 느낀다든지 막 이럴 때 불안할 때 먹는구나. 단 걸 찾는구나라는 걸 제가 각성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그냥 없는 것도 편안하고 뭔가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잠을 자든 뭔가 이런 편안함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안 초조하지도 않는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각성됐을 때가 있었어요. 1월, 막 2월. 근데 지금 3, 4, 5, 6,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먹는 거야. 단 거 막. 아이고 요새 막 빙수 막 있잖아요. 단 거 아니야. 막 너무 우유 끓여가지고 있잖아요. 막 꿀 집어넣어갖고 커피 하나 타서 먹어봐요. 달달하니 막 끝내주게 맛있고 있잖아요. 막 단 게 그렇게 땡기면서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럴까? 제가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러지를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해요. 내가 요러다가 내가 엄마가 요 정도 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영대병원을 막 모시고 가고 그때 이제 30대 때 막 모시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30대 때 우리 엄마가 50대니까 그때 아프기 시작 더 본격적으로 아프기 그러니까 얘가 아프니까 나를 데리고 병원도 가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자꾸 아파야 돼. 관심 끌려고 하는 게. 왜냐면 저희 엄마도 형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파야 아마 관심 끌었을 거예요. 그때 뭐 때문에 아팠다고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파야 관심 끄는 거로 해서 살아왔는데 그거 보고 제가 엄마 나이 때가 되니까 막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와요. 아프면 제가 웃겼어요. 제가 발등이 살짝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비 온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저희 딸이었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각성을 한다고 하는데도 무의식 중에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지? 얘한테 내가 똑같이 엄마가 저한테 했듯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습관적으로 완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보는 거예요. 완전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파서 엄마랑 똑같이 하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를 욕망하면서 저항하면서 두려움에서 100과 125를 좋아졌다고 하지만 100과 125 욕망과 저항 속에서 그냥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특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엄마한테 세팅되어 있는 게 그대로 하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기 두려움과 욕망과 저항에서 벗어나는 거죠. 욕망하면 저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또 저항하면 또 싫어하는 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욕망과 저항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 성공이라는 게 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우리 남편은 어릴 때 전 업과 어릴 때 신념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보고 점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아직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 문제도 또 본 거예요. 아, 내가 뭐지? 저 사람이 특별하게 너무 막 그냥 막 너무 유독 관심 끌려고 하는 거. 막 근데 그게 예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특이한 짓을 하면서 관심 끌려고 하는 것도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 거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 아직 엄마를 못 낳아서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에서 거기서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싫어지는구나라는 걸 자꾸 근원을 보니까 좀 불편했던 사람들도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너지장에서 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연락이 오고 이렇게 에너지 끌개장에서 제가 바뀌면서 끌개장에서 이렇게 딸려오는 그냥 딸려오는 것보다 끌개장에서 편안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씩 몰라 이해가 된다고 하면 좀 그렇죠. 조금씩 공부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무의식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그런 것 같아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에서 엄마를 따라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것 같아 같은 데는 아직 벗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각 안에 있더라고요. 신념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 같은데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서 그래 맞는 것 같아.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각성 안 하면 또 확 단계 딸렸다가 각성을 계속 해야 되겠죠. 각성하면 입맛도 없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딱 해야 되는데 성공은 하고 싶다 하면서도 살이 더 찌면서 제가 어제 거울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봤거든요. 뭘 한다고. 얼굴 봤는데 야 보기 싫은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제가 왜 저럴까? 제가 본 거죠.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왜 저러지? 여기가 더 없어지면 더 좋을 텐데 여기가 더 없어지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단 거를 먹고 살을 찌게 만들고 있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무의식에 그냥 관찰만 하고 있었는 거예요. 각성해야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쟁 관계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경쟁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습관이 생겼더라. 내가 하는 걷는 거, 뭐 하는 거, 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발바닥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엄마가 끊임없이 나는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이 아프고 저도 모르게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엄마 따라 하려고. 그리고 또 뭐 이거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갈바닉이라고 해야 하면 안 아픈데 아플라고 안 해요. 아플라고. 살쪄서 성공 안 하려고. 비난받으려고. 아픈 척 해가지고 관심 끌려고. 그리고 성공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정상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 정상에 이르면 그곳에는 경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은요, 그냥 편안해요. 왔어. 그럼 편안하고. 경쟁하고 뭐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성공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방해되는 게 뭐지? 도움되는 나의 습관적인 행동이 뭐고 방해되는 게 뭘까? 방해되는 사람이 뭘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 이런 걸 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근원에 성공하게끔 그냥 자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싶어서 막 가진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그렇죠? 사랑 안 하고 싶고 있잖아요. 성공 안 하고 싶어 갖고 가진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를 찾아서 왜 그럴까를 의식 아카데미 수업 시간에 맥락을 바꾸고 왜 그러는 거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듣고 두 번 들으면 더 각성이 되고 세 번 들으면 더 각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 모두 다 사랑인 것 자체를 아는 거고 그냥 성공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물로 막지 말자고요. 그냥 뻥 뚫어 놓자는 거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